오늘 상품 등록할 건데요. 오늘 이제 보시면은 좀 편하게 등록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 면에서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은 먼저, 웨일 브라우저 제가 좀 많이 쓰시라고 권하고 있는데, 웨일 브라우저를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웨일 브라우저? 나 웨일 브라우저 모른다 하시는 분 있어요? 웨일 브라우저를 열어주십시오. 들어오셔야 하는 분들이 안 들어오셨네. 일단은 웨일 브라우저 다 여셨죠? 음. 그래서 웨일 브라우저 설정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1번, 나 웨일 브라우저 잘 모른다 2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웨일 브라우저 지금 이렇게 보는 화면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 맨 상단에 여기 점 3개 나오잖아요. 이 점 3개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점 3개. 자, 눌렀으면 여기 밑에 보면 설정 나와요. 설정. 설정 눌러주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 단축키 눌러보면은 여러 가지 단축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쭉 내리면은 화면 capture하는 단축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웨일 브라우저에서는 Alt 1, Alt 2 이렇게 Alt 1과 Alt 2를 잘 기억하세요. 이거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내가 만약에 Alt 1, Alt 2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원하는 키 값으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써보니까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냥 이게 제일 나아요. 예. 여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음, 다운로드, 그게 어디, 여기 있다. 여기 다운로드와 캡처 이 부분 눌러보실래요? 다운로드와 캡처.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있잖아요. 다운로드에 여기 뭐지, 이미지를 캡처를 했을 때 바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이거를 캡처한 걸 저장할 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 변경을 눌러가지고 내가 보기 편한 곳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바탕화면에 놨거든요. 바탕화면에 놓고 새 폴더를 만들어요. 새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웨일 캡처 혹은 상품 이미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웨일 브라우저에서 캡처한 다음에 다운을 받을 폴더를 하나 설정을 이렇게 해주세요. 폴더 선택하시면은 폴더 이름이 제가 만든 걸로 바뀌어 있죠. 그럼 앞으로 내가 캡처를 해서 다운로드를 하거나 하시면 이 위치에 다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웨일 브라우저에서 다운받는 뭐 파일이라던가 기타 등등 다 이 위치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해놓으시고요. 음. 여기까지 다 하셨죠? 이거 왜 알려드리냐면, 좀 어느 정도 일을 할 때, 좀 이걸 잘, 뭐라 해야 되지?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저기 뭔가 이용해 봤을 때, 이런 거를 활용했을 때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뭔가 좀 빠르게 일 처리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걸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웨일 브라우저 지금 설치 중이시구나. 예. 설치하시고, 요거 이제 그 다운로드 위치만 설정하시면 돼요. 이걸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저는 어디를 들어갈 거냐. 이제
우리 한국 셀러센터 로그인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한국 셀러센터도 여러분 로그인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우리 또 필요한 게 또 뭐 있었죠? 상품 등록할 때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 여기 자료 모음 들어가 보면은 엑셀 파일 여기 그 마진 설정 파일 있잖아요. 마진 설정 파일 눌러가지고 이것도 좀 열어주세요. 이것도 이렇게 열어놓고 이거는 사본 만들기로 쓰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냥 쓰시면은 쓰기 불편하니까 사본 만들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여기 보면은 여기 파일에서 여기 보면은 사본 만들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본 만들기. 그렇게 해서 이거에 사본을 만들었어. 네, 만들었으면 만든 거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의 이 구글 드라이브에 만들어져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어, 음, 다른 계정에서. 이거 그냥은 안 써지거든요. 이게 뷰어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써지지가 않아요. 그쵸? 안 써지죠? 안 써지기 때문에 파일에서 사본 만들기. 그래서 사본을 만들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그 드라이브 안에 이게 저장이 되죠.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어요. 쓰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런 거 쓸 거예요. 사본 만들기로 준비해 주시고, 어, 자, 그 다음에 웨일 브라우저에서 열어야 돼요, 여러분. 웨일 브라우저에 봐서 뭘 여냐면 쿠팡을 열어볼게요. 쿠팡 검색해서 쿠팡을 검색 이렇게 해가지고 쿠팡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 크게 뜨고 잘 보셔야 돼요. 금방금방 넘어갑니다. 너무 빠르게 넘어가니까, 여기까지, 아, 나 상품 등록 어떻게 하지? 되게 걱정 많이 하셨죠? 그 걱정이, 되게 아무런 의미 없는 걱정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퍼뜩 드실 거예요. 이게 완전 이거 알려드리면은 진짜 날개 단 듯 상품 등록 빠르게, 쉽고 빠르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로 상품 등록 70세 할머니도 하세요. 예. 진짜로. 저희 아는 그 강사님의 엄마가 집에서 이제 뭐 계시니까 강사님 바쁘고 엄마 이제 이 소일거리 하라고 이거 상품 등록하는 거 알려드리고 나서 계속 그렇게 상품 등록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매출도 되게 잘 내세요. 70세예요. 여튼. 그래서 이제 요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많이 하시는 카테고리가 뷰티잖아요. 그래서 뷰티 이렇게 들어오면은 뷰티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거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연습이니까 좀 똑같은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링크를 하나 보내드리고, 이거 괜찮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픈톡에 링크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지 마시고 찾으면 힘드니까 여기를 그냥 눌러서 쿠팡으로 완전 이동을 요거로 해보세요. 아, 제가 이거 등록하는 거 이거 제가 알려드렸나요? 저번 시간에? 안 알려드렸죠? 맞는 것 같아. 다 이동되셨다. 그러시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이동했다, 나는 지금. 웨일 브라우저로 여셔야 돼요. 웨일에 기능이 많아가지고. 다른 브라우저로 해놓고 이거 안 돼요. 이거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저도 다른 웨일 브라우저에서 하셔야 됩니다. 웨일 브라우저 여기.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여셨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웨일로 들어왔으니까 자 이거 잘못 눌렀다.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Alt 2를 눌러보세요. Alt 2. Alt 2를 누르면은 자 보시면은 Alt 2는 뭐냐면 이렇게 지정된 값을 알아서 캡처해 주는 게 Alt 2예요. 지금 보시면 원래는 우리가 영역을 지정해서 직접 이런 식으로 영역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 뭐야. 이런 식으로 영역 지정을 이렇게 해서 캡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Alt 2를 누르면 영역 지정을 내가 따로 안 해도 알아서 이 영역대로 얘가 캡처를 해줘요. 음. 저처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Alt 2 누르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얘를 클릭을 하는데 잘 보세요. 클릭을 했어.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캡처된 화면이 나와요. 화면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 PC에 저장. 그럼 아까 제가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되는 거 폴더 하나 만들어 놨죠. 상품 이미지 이렇게 폴더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로 자동으로 저장 그 장소가 뜹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뭐야 이거 이름이 뭐지? 미샤 글로우 스킨밤 이렇게 쳐서 등록함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Alt 1을 눌러서 자 보시면은 이렇게 지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렇게 하면 또 캡처가 완료. 그럼 다시 또 내 PC에 저장해서 음, 얘는 1번. 그리고 또 여기 와가지고 왜 이렇게 흐릿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캡처를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되게 이상하게 캡처됐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이거 보이세요? 지금 얘가 잘못 캡처하면은 지금 요렇게, 어, 좀, 그 원하지 않는 내용이 이렇게 캡처가 돼요. 그래서 재빠르게 캡처하셔야 돼요. 재빠르게. 이해되시죠? 재빠르게. 자, 2번 해서 그 재빠르게. 재빠르게 해서 요렇게 만들어야 돼요. 재빠르지 않으면 아까처럼 좀 쓸데없는 그런 그 표현들이 캡처가 됩니다. 재빠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저장.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번.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다 괜찮네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에이씨 또 안 되네. 요렇게 또 요렇게 캡처해서 저장. 근데 나는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시면 다른 캡처 프로그램을 쓰거나 Alt 1을 누르시면은 원하는 크기를 지정해서 캡처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캡처하실 수 있어요. 원하는 크기로 지정해서.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와 보시겠습니다. 어머, 이 이쁜 여자분이 누구죠? 이것도 한번 캡처해 볼게요.
이렇게 캡처, 저장, 4번까지 했으니 얘는 5번. 음, 음, 좋아요. 이렇게 지금 나왔잖아요. 저는 뭘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웨일만 돼요. 미샤 글로 스킨밤 20ml 미백 기능성 화장품 30시간 수분 유지 테스트 완료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그렇대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딱 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딱 봐도 이게 그 금지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위에 창으로 올라가면 어때요? 창으로 올라갈수록 금지 표시가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금지 표시인데 여기 지금 그 커서에 플러스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 화살표. 여기다가 놔주세요. 드래그 등을 놓으면은 지금 보이세요? 이 상품의 상세 페이지가 여기에 이미지 주소창이 떠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거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올리기만 하면 돼요. 다 되셨죠? 응.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미샤 글로우 스킨맘 있잖아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시고 이미지 번역을 눌러보세요. 이미지 번역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선택 번역이 있고 바로 번역이 있어요. 선택 번역으로 할 겁니다. 선택 번역으로 하셔야 빨라요. 이 이미지가 너무 그 길잖아요. 이게 진짜 많잖아요. 대량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으로 하셔야 빨라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미샤 글로 스킨밤, 그리고 20ml 미백 기능성 화장품, 30시간 수분 유지 테스트 완료,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이게 지금 영어로 자동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나는 이거 어디다 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예를 들면은 그 이름이 뭐죠? 이미지를 이미지를 편집할 때도 쓰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어디다 쓰냐면 상품 상세 설명에다 적어요. 상품 상세 설명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쇼피 셀러센터 다 로그인 하셨죠? 로그인 다 되셨죠? 지나가면 되죠?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글로벌 스큐에 들어가서, 우리 글로벌 스큐에 들어가서, 여기, 애더 글로벌 스큐라고 나와요. 여기 눌러보시면은 상품 이제 등록할 수가 있잖아요. 상품 등록은 우리가 5개를 하면서 조금 연습이 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로덕트 이미지, 여기 클릭하면은 이제 이거를 추가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바탕화면에서 상품 이미지, 이거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 더블 클릭하면은 지금 여러 개의 이미지들이 확인이 돼요. 이거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열기 누르면 한꺼번에 다 들어가요. 한 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 저는 얘를 여기다 어. 여기까지 되셨어요? 음.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비디오 있으면 비디오 넣으시면 되는데 우리는 비디오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다시 쿠팡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상품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자, 상품 이름을 한번 보면은 미샤글로 스킨밤 여기에서 오른쪽 키 눌러서 번역키 누르시면은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합니다라고 표시가 되죠. 한국어를 영어로 여기 번역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한국어가 다 영어로 이제 보일 겁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미샤 글로 스킨밤 20ml 여기까지 복사해서 상품명에 붙여 넣어줄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약간 이 브랜드명이 고유 명사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미샤가 이런 미샤라고 해서 정확하게 그 브랜드명이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 가끔 보면은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명은 이 브랜드사가 쓰고 있는 브랜드명을 찾아서 넣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우리가 별로 별반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미샤 글로 스킨밤만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리코멘디드 카테고리 해가지고 카테고리 추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보면은 우리가 이게 스킨밤은 뭐냐면 보통 이거 뭐 베이스 메이크업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뷰티, 메이크업, 페이스, 메이크업 베이스 앤 프라이머 요거 선택할게요. 자, 그 다음에 상품 상세 설명 넣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쿠팡 프로덕트 넘버 이외에는 이것도 상세 설명입니다.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종류의 죄송합니다. 칼라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거든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요.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여기다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시면 컨트롤 C가 복사하기, 컨트롤 V가 붙여넣기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런 거는 안 알려드려도 되죠? 예. 여기다 붙여넣기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가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 미사 글로밤 20ml가 이런 제품 이것도 여기다가 이제 또 붙여넣기 해주고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또 뭔가 쓸만한 단어가 있는지 쭉 보시면서 어, 음, 음, 이런 거 쭉 보면서 How to use 이거 괜찮다. 음,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 요렇게. 이 정도만 써도 일단 상품 상세 설명이 어느 정도 작성이 됐어요. 뭐 여러 가지 더 쓰셔도 되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은 테스트 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 써줄게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조금 뭐 이모티콘도 좀 넣고 싶고요. 뭐 좀 해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자판에 보면은 키보드에 보면은 윈도우 모양 키가 있어요. 윈도우 모양 키. 윈도우 모양 키랑 어떤 걸 같이 누르냐면 이 지금 제가 여기 보이시죠? 이 콜론이라고 하나요? 세미콜론이라고 하나요? 이거랑 윈도우 키랑 이거랑 동시에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모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모지를 여기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모지를 이렇게 넣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 뭐랑 뭐랑 눌러야 된다고 했죠? 윈도우 키랑 윈도우 콜론, 키랑 세미콜론. 네, 세미콜론을 이렇게 넣으시면은 자, 원하는 이모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여기에다가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붙여놓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은 이렇게 이모지를 찾으셔가지고 활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브랜드가 나와요. 보통은 유명한 것들은 브랜드가 다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미샤가 이 미샤가 맞나? H, B, 죄송합니다. 여기 등록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유명한 건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유명하지 않은 건 등록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노 브랜드로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브랜드 등록까지는 제가 알려드리기 조금 힘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쉘프 라이프는 뭐냐면 이게 보통의 식품이나 화장품은 처음에 이제 만들면 대부분 한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그 사용 기간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12개월이나 24개월 둘 중에 하나로 그냥 임의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거 되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 분명히 거의 대부분 우리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걸 팔기보다는 좀 넉넉한 거 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살 거니까 우리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팩 타입이나 이거 같은 경우는 싱글팩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나가니까 포뮬레이션이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약간 밤이기 때문에 크림 타입이나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음, 이런 거 넣어주시면 좋은데 내가 굳이 모르겠다 하시면은 넣지 마세요. 이거 하느라 시간 뺏는 것보다는 우리 이 별표만 사실 채워주면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좀 너무 익숙해지고 나면 이 좀 채워줄 수 있는 거는 좀 채우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채우면 너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 나는 좀 안 보인다 하시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못 파는 사람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가격을 넣어야 되죠. 가격은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거, 다시, 원본. 여기 보면 5,600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5,600원 쓰세요. 제가 왜 이거 5,600원 쓰는 줄 아세요? 이렇게 안 해놓으면 나중에 가격이 변경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몰라요. 쿠팡이나 다른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내가 봤던 가격하고 나중에 살 때 보면 가격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려고 저는 여기다가 그냥 판매하는 그 내가 사이트에서 봤던 가격 그대로로 넣어요. 그래야 내가 변경이 됐다? 그럼 나도 변경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기억력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사이트에 있는 가격을 그대로 넣습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왜 이 가격을 넣는지 이해되시죠? 나중에 가격이 변경됐을 때 내 상품도 가격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은 우리가 처음 본 그 가격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탁 개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개수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한 99개, 10개 이상 넣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얼마가 팔릴지 모르니까 크게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런 그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제품 여러분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화장품이 엄청 무거우면 여자들이 이거 쓰겠어요? 손목 아파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딱 봐도 굉장히 가볍잖아요. 이런 거는 보통 무게로 가지 않고 부피 무게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약 한 220g 정도 넣거든요. 250으로 넣을게요. 그러면 250g은 몇 킬로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대부분 내가 상품 등록을 했는데 저 상품 등록이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에서 틀려요. 뭐냐면 웨이트를 킬로그램으로 써야 되면 250g 이라고 하니까 250을 그대로 넣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마진 엑셀 파일 보면은 무게값이 여긴 그람으로 나와요. 그런데 쇼피가 제시하는 거는 킬로그램이니까 이거 보고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냥 250 써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올라가죠. 왜? 보통 한 30kg까지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해외 보내는 거는. 그래서 여기에 0.25를 이렇게 잘 써주시면 됩니다. 파슬 사이즈 안 쓰셔도 돼요. 왜? 별표가 없으니까. 우리는 별표만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데이트 10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외우세요. 외우는 거예요. 이틀. 이거 외워야 됩니다. 뭐냐면 상품을 언제 준비하는 기간이 며칠 걸리냐 이거예요. 상품 준비 기간. 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거는요. 정해져 있어요. 의무예요. 이틀이. 여기 뭐 4일, 10일 써놨지만 4일, 10일 하면은 불이익이 되게 많아요. 뭐 상품이 뭐 노출이 잘 안 된다거나 뭐 프리퍼드 셀러에서 자격이 박탈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예약 상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접 만들어서 그
수제로 만들어서 보내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제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틀로 통일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있죠. 하나는 뭐예요? 부피무게 계산법. 그 다음에는 데이 투 10이 언제인지 이렇게 두 가지는 꼭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하냐면 그냥 크리에이트만 누르면 안 돼. 퍼블리시가 된 걸 눌러야 돼요. 아셨죠? 크리에이트 앤 퍼블리시 이걸 누르셔야 정확하게 우리가 이 등록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괜히 크리에이트 눌러놓고 아니 왜 선생님 저는 여기 그 글로벌 스퀘어만 확인되고 샵 스퀘어 안 나와요. 이거는 어, 크리에이트 앤 퍼블리시 안 해서 그래요. 데이 설정은 무조건 이틀. 이틀 안에 우리는 상품 준비, 이거 뭐 이틀 안에 돌아보내는 게 아니고 이틀 안에 상품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이틀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앤 퍼블리시를 바로 눌러볼게요. 잘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거 나중에 다시 돌려보기 하셔가지고 다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사실 뭐 따로 뭔가 굉장히 그런 상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국가를 다 체크해서 그 다음에 컨펌 퍼블리시 프라이스로 갑니다. 자, 이제부터 또 중요하죠. 잘 보세요. 우리가 이게 이름이 뭐였냐? 자, 여기 미샤 글로 스킨밤 20ml. 미리수도 꼭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에서도 이 미리수가 뭐라 해야 되지? 미리수가 좀 다른 게 또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였어요? 5,600원이었잖아요. 5,600원. 그리고 저는 250g 잡았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상품 원가 부분이 이렇게 있죠. 5,600원으로 팔았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안 먹으면 그냥 8.94에 팔아야 5,600원 그대로 내 원가대로 나오는 거예요. 상품 원가만. 그런데 여기에서 20% 마진율 붙여버리면은 10.73으로 팔면 돼요. 그쵸? 이거는 말 그대로 5,600원으로 파는 게 8.94. 그 5,600원을 팔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죠. 5,600원짜리 5,600원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마진을 20% 붙이겠다 하시면 10.73이 나와요. 그럼 내가 등록을 했을 때, 10.73으로 팔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여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맨 마지막, 이게 등록하는 등록 가격. 왜? 왜 이렇게 등록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쇼피는 무조건 크게 등록해서 할인을 해줘야 판매가 되는 플랫폼이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자주 망각하시고 잊어버리시고 안 쓰시는데 그러다가 상품 가격 조절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을 못 해요. 상품 가격 조절은 안 돼요. 그냥 내가 상품 한번 등록했으면 그 가격은 픽싱이에요. 더 바꿀 수가 없다라고 그 생각하셔야 되고 그냥 지웠다 다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면 크게 올리면은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을 통해서 조절을 하면 돼요. 작게 작게. 가격 수정 안 된다고. 안 돼요. 가격 수정하시면은 불이익이 많아요. 일단 페널티 부과 대상이에요. 가격 조절하지 마세요. 그래서 애초에 올릴 때 크게 올려야 돼요. 아셨겠죠? 조절 안 돼요. 저 계속 얘기해요. 이거 나중에 조절했는데요. 뭐가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 조절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냐면 일주일 기다리시면 돼요. 어. 일주일 후에 가격 디스카운트 가능하니까 일주일 기다리시거나 나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 삭제하고 다시 하셔야 돼요. 가격 조절 안 돼요.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강조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도 넣지만 저는 바로 반영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반영 안 되고 일주일 기다리거나 삭제했다 다시 등록, 가격은 무조건 크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 네, 페널티예요. 근데 조절 자체가 안 돼요. 이거 등록하잖아요?
디스카운트 하러 가잖아요? 안 돼요, 어차피. 돼도 되게 빨갛게 경고글 계속 따라다녀요. 음. 할인율이 50% 넘는 제품이 지금 등록하시는 제품 중에 50%가 넘는다는 건가요? 어, 우리 등록하다 보면은 우리도 넘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보시면, 자, 여러분, 제가 일단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등록해보시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어야 이게 습득이 됩니다. 제가 말로 하면은 이해가 안 가실 거니까 많이 한번 등록을 해보세요. 자, 일단은 근데 이왕이면 경험해보지 않아도 될 일들은 넘어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처음에 하실 때 상품 자체를 크게 등록하셔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미샤 글로 스킨밤 20ml 지금 5,600원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여기에다가 내 마진값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5,600원짜리니까 아, 나는 여기에다가 마진을 살짝 붙여서 원래 한 15%뭐 20% 붙인다고 하면 1,000원에서 뭐 그렇게 붙겠죠? 그래서 나는 이거 7,800원으로 하겠다. 어, 이 마진값까지 여기다 그냥 붙여버리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내가 팔아야 할 금액이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 팔아야 될 이게 이제 원가가 되죠. 이 원가는 내가 7,800원으로 넣기 때문에 이렇게 팔면 내가 원래 5,600원이었던 상품을 7,800원에 팔아버리니까 아, 마진이 붙은 상태로 이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등록가, 아 등록가는 한 22.50을 넣으면은 내가 한 11달러에 팔아도 무난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와서 한번 등록해 볼게요.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이름이 뭐지 여기가? 대만. 자, 가격을 보겠습니다. 대만의 가격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등록가를 보면은 507.89. 근데 507이 그럼 507과 352의 갭을 보세요. 507이 커요? 352가 커요? 507이 크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507로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볼게요. 말레이시아는 45.68. 그러면 말레이시아는 내가 계산한 거는 45.68인데, 어, 아, 죄송합니다. 위에 걸 봤네. 312.5네. 아이고야. 잘못 계산했다. 자, 다시. 312였는데 제가 위에 걸 봤어요. 312와 지금 352는 352가 크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사실 변경할 필요가 없고요. 그 옆에 보면 45.68도 여기 보면 52.46. 당연히 52.46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나왔는데 247869. 이것만 바꿀게요. 247869. 왜냐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제가 할인율을 꼭 30%할 필요 없고요. 크게 등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엑셀 값하고 여기에서 계산한 가격 중에 큰 걸로 그냥 넣으시면 돼요. 예. 만약에 30%로 하시고 싶으시면 그냥 30% 엑셀 파일 값 그대로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여지까지 했을 때 크게 넣는 게 가장 그 일하면서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가격이라는 건 계속 변동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되면은 프루테이지가 원래는 30%였는데 계속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7% 8%밖에 이게 할인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겪어봤기 때문에
크게 올리면 올릴수록 좀 더 도움이 돼서 저는 두 개 중에 큰 걸로 등록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엑셀 값보다는 여기 안에가 좀 크게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로 좀 맞춰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할인율을 너무 크게 넣을 수가 없어요, 베트남은.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만 여기 있는 금액대로 등록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태국도 보면은 392, 여기는 383, 당연히 392가 크죠. 자,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622, 652, 해서 652가 크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았고요. 자,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30%랑 비교해야 되는데, 그쵸? 아, 이 얘기 하신 거구나. 죄송합니다. 아, 나 진짜, 오늘, 죄송합니다. 지금, 나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이걸 얘기하셨군요. 아, 죄송합니다. 아유,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아, 나 지금 다른 걸 계속 하고 있었네. 아, 그러면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죄드리겠습니다. 헷갈리겠다. 정말 죄송합니다. 30% 가격. 여기가 크니까 여기들, 어머, 그럼 내가 처음부터 맞았네. 세상에. 이걸로 하셔야 돼요. 어머, 다시 다 고쳐볼게요. 아이고, 큰일이네. 507, 507이 맞네. 507. 아, 이거 너무 큰데, 근데. 그다음에 여기가 74.23. 74.23. 아, 이게 1012. 필리핀은 1012. 그다음에 622. 22.50. 그다음에 여기가 베트남이 사실 금액이 너무 높으면 안 돼서 여기서 40 40만 2,786이니까 30만 2,786을 쓸게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을 하면 45% 이상 디스카운트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나라는 막 50%, 60%, 70% 디스카운트 칠 수가 있는데, 베트남만 45% 이상은 다 잡아요. 못하게 해요. 아예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베트남만 나중에 금액을 올릴 수는 없지만 낮출 수는 있어요. 왜냐면 디스카운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낮춰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일단 컨펌 해볼게요. 잘 등록이 되는지. 여러분들도 컨펌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기서 중요해요. 지금 퍼블리시 샵 이 SKU, 스큐가 6 아이템. 이게 뭔 말이냐면 6개의 아이템이 모두 잘 등록됐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보시면은 우린 6개 올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상품을 올렸는데 6군데 올라가다 보니까 6개의 아이템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별 그런 큰 뭐라고 해야 되지? 큰 거 없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음, 잠시만요. 여기 있는지 찾아볼게요. 일단 여기서 찾아봐야겠어요. 가끔 진짜 제대로 나는 한 것 같은데 가끔 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뭐냐면 상품이 제대로 뭐라 해야 되지? 등록을 한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품 등록이 완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잠깐 거의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품 등록 실패한 사유를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놨어요.
왜 상품 등록하고 실패가 되는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방금 상품 등록했는데 별 문제 없이 지금 끝났잖아요. 그쵸? 근데 상품 등록을 하다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상품 등록이 캔나비 퍼블리시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한 가지의 상품이 지금 다른 우리는 세 개의 국가에 등록을 했는데 한 개의 국가에 지금 상품 등록이 안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여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운로드 이렇게 받으면 엑셀 파일로 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왜 캔나비 퍼블리시 됐는지 어떤 나라가 캔나비 퍼블리시가 됐는지 이게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fail reason이라고 해서 더 카테고리 is 프로 어쩌고 이래 나오죠. 뭔 말이게요?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번역해 보면 되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카테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카테고리 너 못 보내는 카테고리야. 이거예요. 그러면 등록을 못하는 상품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등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는 뭐 못하는 거니까 그건 제외하고, 아, 앞으로는 그럼 이거에 대한 카테고리는 베트남은 등록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속성값이 누락된 경우에 그것도 이제 캔나비 퍼블리시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 경우가 건기식이나 몇몇 가지 뷰티 제품에 대해서 FDA 번호를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FDA 번호가 입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캔나비 퍼블리시라고 해서 상품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FDA 번호를 입력을 하고 다시 넣으시면은 다시 등록이 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에 나와요. 필리핀이 안 됐고 필리핀에는 FDA 승인 번호가 필요하다. 이게 나와요. 어. 그래서 FDA 번호는 임의로 그냥 작성하시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검색하면 필리핀 애들이 뭐라고 썼는지 나와요. 그거 그대로 작성해도 되고 보통 중요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뭐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상품 무게랑 규격이 마켓별 배송 채널 규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보통 뭐라고 나오냐면 No available shipping channel 이렇게 나오는 이 fail reason에 available 이 shipping channel이라고 나오는 거는 내가 무게값 지금 잘못 쓴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게가 우리는 마진 엑셀 파일에서 계산할 때는 그람으로 계산을 하다가 이게 여기에다 입력할 땐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되니까 똑같이 내가 150g, 220g을 써버리면 120kg, 220kg가 돼버린다. 보통은 그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최대치가 30kg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배송 자체가 안 되니까 200kg, 300kg 못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송 채널이 없어서 네 상품 등록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뭐 보면 되냐면 상품의 무게값을 다시 보고 변경해서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고 제일 제가 많이 겪었던 경우는 oops, something went wrong, please try again 이게 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느 때 그러냐면 음 진짜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지금 안 됐다가 지금 안 되네? 그럼 다시 해봐? 그럼 또 돼요. 근데 안 돼 또. 지금 했는데 안 되고 다시 했는데 또 안 돼. 그러면 좀 뒀다가 한 며칠 후에 하면 또 돼. 이 이유가 없어요, 이건. something wrong인데 자기들도 몰라, 이 이유를. 아무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 되는 내용을 제가 다 정리를 했으니까 혹시나 실패가 됐는데 여기에 있는 페일리즌 이외에 다른 페일리즌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질문을 주시면 되고 대부분 이거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거의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하시다가 뭔가 페일이 됐다, 등록이 안 됐다면 무조건 다운받아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 페일 리즌이 어떠한 내용으로 페일 리즌이 됐는지를 알려주셔야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뭐가 안 됐는지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어, 그쵸. 마진표에 원가를
적으면, 아, 이거는요, 다영 대표님, 이거는 제가 편한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여러분들은 쓰시면서 본인이 편한 방법 찾아가시면 돼요. 제가 써봤을 때, 저는 약간 가격을 좀 다방면으로 보는 편이에요. 지금은 뭐 7,800원을 썼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5,600원만 이렇게 넣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 그럼 내가, 아, 이게 그냥 5,600원으로 넣었을 때, 8, 내가 7,800원을 넣으면 이 정도의 갭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얼마에 팔아야겠다. 이거를 다방면으로 계산해 봐요. 마진은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연습용이고, 저는 이 원가도 썼다가, 여기에다가, 아, 그러면 여기 5,600원, 7,800원, 이렇게도 써봤다가, 그리고 우리가 등록해서 이제 나중에 가격 변경을 할 때, 일단 그러면, 한 10달러 정도? 그 다음에, 일단 8.9달러에서 내가 10.7만 사이만 팔아도 손해는 안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이 사입금의 어딘가에 설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다방면으로 봐요. 어. 그래야 이게 시장가랑 또 경쟁이 되지. 그냥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마진값을 나는 무조건 20%할 거야. 그래서 20%를 다 넣잖아요. 판매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상품마다 내가 팔 때 가격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고 저렇게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그것까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보세요. 어,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마진값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결정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지금 여기는 마진율 20%인데 나 마진율 20% 하기 싫어. 10%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서 조절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1.2 되어 있죠. 이거 1.1로 바꾸면 조절되거든요. 본인이 내가 그 최적의 값을 찾으시는 거예요. 음. 그 마진율 200%로 뒀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표님.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마진 설정을 하는 게 쇼피에서 계산해 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만큼이 200%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시는 게 여기에서 100%라든 150%를 하던 여기선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진 설정값 여기에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어, 마진 설정을 내가 몇 프로로 딱 맞춰서 하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 이거 뭐 이 환율도 계속 변경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딱 일자리까지 다 맞춰서 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고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변경하시면 돼요. 200%그 설정한 거 진짜 관련이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냥 200에 10으로 다 그냥 맞춰서 써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되게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해드렸을 텐데 어차피 그걸로 우리가 계산을 할 게 아니고 우리는 따로 엑셀 파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이 금액으로 가격을 설정할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제 중요한 거는 계속 강조를 해드리잖아요. 그쵸? 응. 이거를 많이 해보세요. 이거 방법이 없어요. 이거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쓰는 방법은 이거고,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다 보면은, 보통 중간에 보면은 본인들이 하시면서 내 방식을 다 찾아가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제 눈에 보기에 쉽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써봤는데, 내가 써보니까, 아, 이 방법이 내 눈엔 제일 쉬웠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만들었고,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다 만들고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저 이거 알려줘도 저희 수강생 중에는 이거 쓰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가 이거 보고 따로 이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생겨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는 거지 뭐 이거가 되게 정답이고 뭐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등록이 됐잖아요. 등록이 완료되면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상품 등록의 마지막은 무조건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은 마케팅 센터에 가셔서 만드시면 되거든요. 자, 마케팅 센터에 보면은
싱가폴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좀 눈에 보기 쉽게. 마케팅 센터에 들어가서 여기 디스카운트를 눌러주시면은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이라고 나와요. 요거를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 크리에이트라고 나오죠? 예, 요거 누르시면은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누르시고 이 디스카운트 프로모션 네임이 나오는데 어떠한 걸 만들던 간에 여기 안에 있는 그 대부분의 마케팅 관련된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거 만드실 때 이 프로모션 이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눈에 보기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는 나만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뭐 내가 보기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뷰티, 그다음에 이렇게 날짜를 또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날짜를 맨 끝으로 하시면은 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절을 따로 해야 돼서 이거 설정하기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실 때 끝나는 날짜 바로 앞 날짜로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하시면은 시간 이거 조절 다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끝나는 날짜 바로 앞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컨펌을 누르시게 되면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요즘에는 이 끝나는 날짜를 써놔요. 10일, 10 이런 식으로. 그래야 나중에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아, 판매가 막 되고 있는데 갑자기 판매가 뚝 끊기는 날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갑자기 왜 안 되지? 지금 안 되는 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이 날짜가 끝난 거예요. 그 너무 늦게 본 거예요. 하루 지나고 보거나 막 이런 식으로.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거를 날짜를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날짜를 보면서 나중에 이제 없어지면은, 계속 이게 점점 다가오면은 기억하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다 되셨으면은 내 상품을 찾아보시면 돼요. 방금 이제 등록한 상품 여기 있잖아요. 요거 눌러주시고 컨펌 눌러주시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품이 나오고 이제 금액이 나오고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금액으로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퍼센테이지로도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왕이면은 조금 편하게 저는 하기 위해서 금액으로 수정하거든요. 내가 여기에서 뭐 10%하고 20%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그대로 여기 와가지고 엑셀에서 가격을 보고 설정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걸 판다고 한다면은 이거와 이거 사이 얘보다는 좀 높고 하니까 한 12달러로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12로 썼는데 디스카운트 프라이스 애프터 텍스라고 해가지고 13.08로 표기가 되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싱가폴, 말레이시아,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텍스 값이 따로 붙어요. 음,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소비세기 때문에. 텍스 값이 따로 붙어가지고 내가 정작 그 적는 가격은 이 금액인데 이거보다 텍스를 붙어서 더 큰 가격으로 이렇게 설정돼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금액으로 바꾸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프로테이지로 바꾸셔도 되고 근데 저는 금액이 편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컨펌을 누르면은 완료가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이러냐? 시간이 내가 10시에 이걸 만들어서 10시에 이걸 열었는데 지금 10시 3분이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해가지고 10시 5분으로 해볼게요. 그럼 없어졌죠? 그럼 컨펌. 근데 이런 좀 쇼핑 하다 보면은 이런 뭔가 되게 별거 아닌 거가 자꾸 밟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잘 보시면 얘네들이 뭐가 안 되는지를 잘 표기를 해줘요. 그거 보고 설정을 잘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만든 거는 여기 보면 디스카운트, 번들 딜, 애드온 딜에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디스카운트를 만들었으니까 디스카운트가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온고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디스카운트가 적용이 되고 있는 진행 중인 거고, 그 다음에 업커밍은 이제 앞으로 시간이 됐을 때 적용이 되는 거를 업커밍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 10시 이제 4분 됐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5분이 되면 이제 온고잉으로 바뀔 거고, 요게 이제 그 바로 설정값이 이 바뀌게 될 겁니다.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이 적용이 돼서 가격이 변경이 될 거예요. 한번 디스카운트 프로모션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혹시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마진값을 엑셀 파일을 보고 만들어도 결국에 시장가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시장가로 해서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거 12달러로 해놨는데 남들은 다 10달러에 팔고 있어요. 그럼 내게 팔리겠어요?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적당하게 적정한 선에서 시장가를 좀 맞춰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보시면서 검색해가면서 하시는데 100이면 100개를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질보다는 양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약간 이거를 좀 어떻게 빨리 해야 되나.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내가 좀 판매를 좀 욕심을 낼 수 있는 제품들이 있으면 그런 상품은 당연히 시장가를 쫓아가고 그렇지 않은 제품은 그냥 내가 알아서 마진값 넣고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해요. 내가 어떤 거에 마진을 볼 건지, 어떤 거에는 마진을 안 볼 건지, 또 어떤 거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여기 과정에서 제가 그것까지 알려드리면 질문이 여기서도 많은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에서는 사실 가르쳐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일단은 등록하시는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보통 보면은 내가 진짜 열심히 좀 보시면 너무 좋아요. 일단 쇼피를 많이 가서 많이 보시는 제 너무 추천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저도 고민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이게 행동하기가 좀 쉽지 않은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뭐, 저희는 다 평범하니까 뭔가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상품 등록할 때, 저는 이게 그 벤치마킹 샵 하나를 딱 놓고, 그 샵에 있는 것만 계속 보면서 거기에 있는 것만 등록해요, 그냥. 걔랑 가격이 걔가 아무리 싸건 비싸건 뭐하건 상관 안 하고 일단 걔가 잘 팔고 있는 제품들을 다 깔아요. 언젠간 팔리거든요. 어. 그 대신에 얘가 진짜 잘 파는 제품들로 깔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 안 하고 걔가 그 샵만 딱 켜놓고 아, 뭐 오늘 뭐 등록하지? 어떤 거 볼까? 이렇게 해서 거기서 등록하거든요. 별로 이렇게 고민하지 않, 그런 걸로는 고민 안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시장가 조사해보고 그럼 대부분 이제 저는 이제 대만에다 등록하고 있으니까 너무 저렴해요. 오히려 내가 대만 애들한테 그거 사고 싶어요. 너무 싸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브랜드사가 어, 많이 사간다고 하니까 아싸 신난다 해서 내 물량 막 다 뽑아서 다 내보냈는데 거기에서 받은 도매업자가 공급을 해줄 때 100원 뛰기로 공급을 해. 아, 이거 받아서 너무 싸서 너무 좋다. 그 셀러들이 어떻게 파냐면 또 100원 뛰기로 거기서 파는 거예요. 어. 그러니 가격이 아주 만족 못하죠. 엄청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진짜 솔직히 그 브랜드사들 좀 말리고 싶어요. 아무한테나 주지 말라고. 다 지금 가격 다 무너져 있어요. 뭐 투포크 스쿨이나 뭐 이런 거 되게 유명한 것들 가격 다 너무 무너져가지고 팔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진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럼 다 이렇게 싸면 어떤 거 팔아요? 그래도 팔 만한 거 다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게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가 있는 게 6, 아닌 게 4.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도 이제 한국 셀러들이 아직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
아무튼 그렇고 요렇게 해서 이제 하나를 등록해 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옵션을 넣어 볼 거예요, 옵션. 자, 옵션을 한번 넣어 볼 건데 옵션은 뭘로 넣어야 될까? 옵션은 이게 최고죠. 옵션에 정말 슬프지만 옵션의 꽃은 이런 겁니다. 근데 너무 종류가 많아서 옵션의 종류가 너무 많아. 음. 일단 이걸로 해 보죠. 이거 괜찮다. 근데 우리가 이제 파는 제품 중에 이제 메이크업 제품들이 아무래도 색상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옵션이 되게 많잖아요. 일단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단 저는 이건 좀 그게 필요하구나. 음, 이거 말고 좀 더 간편한 걸로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좋을까요? 어. 이런 거 해 보겠다. 셀카는 안 올려 봐서. 이거 한번 해 볼까요? 화산 말고 두 개짜리. 이걸로 해야겠다. 얘로 한번 해 볼게요. 이걸 왜 했냐면 하나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어서 옵션을 하나짜리, 두 개짜리로 한번 넣어 보려고 하거든요. 여기를 한번 들어와 볼게요. 그래서 옵션을 넣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자, 컨트롤 2를 컨트롤이 아니죠. 알트 2를 눌러서 음, 이렇게 하면 안 돼. 알트 2를 눌러서 2를 눌러서 저장. 미샤 수포 아쿠아 울트라 히알론 클렌징 약간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또 이런 것도 왜 안 되지? 알트 아 위로 하고 여기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이런 것도 괜찮네. 네. 5장 정도 만드는 게 좋거든요. 사진은 너무 중요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안 중요하진 또 않기 때문에 5개 정도 사진을 넣어볼게요. 이 정도, 이것도 괜찮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제품에는 따로 뭐 이렇게 열심히 번역을 하거나 뭔가 이미지 열심히 작업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왜? 이 상품은 이미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가지고 알아요, 다. 그래서 이거에는 딱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음, 음. 여러분들도 5개를 한번, 말끔히 지우시네. 5개를 한번, 뿅.
다섯 개 됐어. 다섯 개. 오케이. 이게 다섯 개가 됐잖아요. 그리고,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등록을 해야 되니까, 등록하는 화면에 가가지고, 애드어도, 글로벌 스큐, 여기 애드.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사진 또 선택하면 되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음, 열기를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해서 입력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쿠팡으로 돌아가서 얘를 번역을 이렇게 해봐서, 본의 아니게 또 미샤 상품이네요. 그렇구만. 또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자, 미샤 슈퍼 아쿠아 울트라 히알론 클렌징 폼 200ml 하니까 알아서 여기 클렌징 폼 이게 나오니까 페이셜 클렌저라고 나오잖아요. 어, 뷰티 스킨케어 페이셜 클렌저 여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일부 상품 제가 내용이라고 했어요. 상품 상세 설명에다가 이거 넣어주고 실제로 제가 상품을 좀 작등한다고 하죠. 제가 작등할 때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넣어서 뭔가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는 없네. 얘는 한 번에가 아니네요. 이런 거 하면 되겠다. 이 오른쪽 키 눌러서 이미지 번역. 근데 저희 신랑이 쓰는 방법인데 이 보이세요? 이렇게 짧은 그 뭐라 해야 되지? 짧은 이미지는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센세이션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한답니다. 이미지가 짧아야 돼요. 길면 안 돼요. 괜찮죠? 아무튼 음, 뭐 이런 것도 오른쪽 키 눌러서 이미지 번역. 이번에는 그냥 번역으로 해볼게요. 이거를 복사해서 상세 설명에다가 또 붙여놓고. 음, 이렇게. 음, 음, 아우토 유주. 아우토 유주 있으면 좋지. 이거는 이미지 번역해서 이렇게 또 해볼까요? 지금 여기는 영역을 내가 선택하는 거고 여기는 전체적인 이미지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짧으면 가능하고 아까처럼 되게 길게 나오는 이미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되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또 음, 이렇게 이렇게 가서 여기다가 다시 추가를 두 개를 더, 세 개? 두 개?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모지 쓰고 싶다. 그럼 다시 이렇게 눌러가지고 또 이렇게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는 아까 미샤 같은 경우에는 있었잖아요. 그럼 미샤 써주고
그다음에 보통은 2년이기 때문에 2년 해주고. 그리고 이제부터가 포인트죠. 베리에이션스에서 여기 플러스 버튼 있잖아요. 요거를 누르시면은 옵션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명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옵션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어차피 이것도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옵션 내용에는 한 개 혹은 두 개 이렇게 쓸 거예요. 한 개짜리랑 두 개짜리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 개짜리를 살지 두 개짜리를 살지 그들이 이제 결정하게끔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에 꼭 옵션에 사진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하나짜리는 하나 있는 거, 두 개짜리는 두 개 있는 거.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문을 받았을 때 이거는 이제 뭐 1, 2로만 썼으니까 이게 뭐 알아보기 편하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색상을 쓴다던가 뭐 이럴 때 영어로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 베트남어나 태국어나 이 대만어나 뭐 이런 걸로 나오면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사진이 있으면 좀 덜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가격은 언제 변경이 될지 모르니까 최초 여기서 검색했던 가격으로 쓰는 게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 값이 4,740원이고, 두 개 값이 8,480원이에요. 8,480원. 그 다음에 스타 개수는 원하는 개수 쓰시면 돼요. 내가, 나는 이렇게 뭐 많은 거 싫고, 뭐, 한 개, 두 개씩 뭐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한 개, 두 개 하면은 나중에, 품절이 빨리 되니까 이게 설정하는 게 더 불편하겠죠?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하나가 200g, 200ml잖아요. 이런 것도 한 350g 잡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한번 올려보고 보여주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자, 여기 이제 이틀. 자, 요렇게까지 하면은 옵션도 완료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옵션을 보면은 여기 하나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게 나왔고, 이거 입력하면 자동으로 3번이 나왔고, 이걸 입력하면 자동으로 4번이 또 나와요. 쭉쭉쭉쭉 나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입력한 게 70개까지 입력해봤거든요. 근데 이 뭐지? 그 제한이 없었어요. 77개 올려봤어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여기 생기죠.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기 수지통으로 없애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옵션 등록까지 하셨으면은 다시 이제 크리에이트 눌러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엑셀 값에도 예를 들면은 이름이 어, g까지 미리까지 써줘야지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게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개, 그리고 여기 나는 두 개 이렇게 써요. 이런 식으로 옵션마다 가격을 좀 다르게 써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도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데를 다 찍어가지고 음, 컨펌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잠깐만요. 4,740원. 그다음에 여기는 8,480원. 이게 하나를 넣으면 350이지만 두 개를 넣으면 그럼 700이 돼야 되잖아요. 700이 아닐 수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설명을 해드리기 되게 어려운데 집에 조그만한 전자저울 같은 거 그거 쿠팡에서 사면 7,800원? 6,800원? 되게 싸거든요. 그거 좀 그 구매하셔서 많이 다른 제품 집에 누구나가 다 폼클렌징 하나씩은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좀 저울에 재보는 거 좀 추천드려요. 여러분들이 저는 줄자도 이왕이면 사가지고 그
가로 세로 높이도 좀 집에 있는 것들 많이 재보고 이런 거 하시면은 어차피 거의 비슷한 거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 어느 정도 무게값을 예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런 것들로 넣고 나중에 이제 판매가 정확히 됐을 때 그때는 정확한 무게값이 딱 확인이 돼요. 알려주기 때문에 그때 변경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700으로 안 넣고 저는 한 550? 한 600 정도? 어차피 두 개 해봤자 이거 580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일단 600으로 넣을게요. 저는 그리고 무게값이 예를 들어서 이걸 저울에 재봤는데 뭐 혹은 부피 무게를 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500g이 나왔어. 그러면 저는 한 520에서 550 이런 식으로 조금 그람 수를 좀 높여서 넣는 편이에요. 딱 그 정량으로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나기 때문에 그 크게 오차 나는 건 당연히 이제 두라에다가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진짜 1, 20g 정도는 좀 오차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높게 넣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아, 이 정도는 이 금액 정도 나오는구나.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팔아야겠구나. 이걸 보면서 여기에 20% 마진값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그 30% 그 등록가도 함께 보거든요. 근데 보통은 저는 이거와 이거 사이에서 좀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상품을 팔고 있는 사람들을 다 또 검색을 해봐요. 그래서, 아, 이거를 내가 그럼 이 사람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와 여기 사이의 가격에서 맞춰서 팔고, 아니다,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내가 마진을 조금 붙여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거 5,000원? 이거는 뭐 9,000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여기와 여기 사이의 가격으로 그냥 올려요. 뭐 이거를 그 사람들하고 경쟁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나중에 판매가 그래도 또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뭐 판매하는 거고 아닌 많은 거고 일단 나는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올릴 때는 좀 너무 가격에 좀 예민하지 않게 좀 올리는 편이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안 팔리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장가만 맞으면은 차후에 내 거에 있는 그 뭔가를 구매를 하면서 같이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의 가격이 경쟁이 안 된다고 해서 뭐 이거 뭐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30% 가격이 요 정도 나오니까 다시 가봐야겠죠? 이제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근데 보통은 우리 여기 있는 가격보다, 아, 여기 이게 우리가 200%로 여기 맞춰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가격이 대부분 클 겁니다. 여기 있는 것보다. 그래서 보면은 얘도 17, 25, 31. 어? 원래는 내가 여기다가 이 금액을 넣어서 그렇군요. 그러면 좀 바꿔볼게요. 31, 17. 380, 673. 56.28, 6.47. 다음에 베트남은 안 건드리고 어 태국 493, 489. 비싸. 806, 1399.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별일 없이 등록이 되겠죠? 아마 별일 없이 될 겁니다. 다 등록이 됐네요.
막간을 이용해서. 자, 등록이 완료가 됐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시 여기 디스카운트 프로모션 걸어야 되니까 우리 아까 만들어 놨던 거 있잖아요. 이거 좀 새로 고침해 보면은 아까 만들어 놨던 게 원래 업커밍이었는데 이제 온고잉으로 바뀌었잖아요. 요거로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에디트 디스카운트 프로모션 이 연필 모양은 우리가 다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 연필 모양이 있으면은 이거 눌러가지고 바꿔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add 프로덕트 나오죠? 여기서 아까 우리가 방금 등록한 상품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저는 그냥 뭐 여기 걸로 입력을 해볼게요. 9.14 16.14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텍스가 붙기 때문에 내가 설정한 가격보다 크게 확인이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컨펌을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근데 지금 저는 싱가폴로만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다 이게 각각의 나라마다 들어가서 사실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미션으로 해서 오늘 시범으로 등록했던 상품 두 개를 이제 그 디스카운트 프로모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적용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특이사항이 이제 베트남에 있기 때문에 요것만 하나 더 하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도 베트남에 들어갔을 때 이제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11, 10이었죠? 그다음에 두 개 올린 거 선택해가지고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글로우 딱 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어, 이 정도로 한번 넣어볼게요. 157636. 아, 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나가요. 노란색으로 나오는 거는 경고가 아니고요. 그냥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인베이블 프라이스라고 해서 빨갛게 떴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25% 이상 프라이스 설정되어 있다. 확인해라. 이거예요. 너 이렇게 싸게 파는 거 맞아?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 없습니다. 그냥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너무 커버림 50% 이상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베이블 프라이스라고 여기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셔라. 이렇게 노란색 얘만 뜨는 거는 사실 문제가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빨간색이 떠버리면 그거는 아예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이 프로테이지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이 상품 들어가서 베트남만 가격을 내릴 수 있어요. 올리는 건 안 돼요. 내리는 건 가능해요. 근데 다른 나라는 올리고 내리고 둘 다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가격을 조금 밑으로 내려가지고 여기에 좀 맞춰서 하셔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어도 되고. 근데 여기에는 157636과 189, 163 사이에 팔면 되니까 저는 16만 동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또 보면은 여기에 157186, 86 나오고 그다음에 278363 나오고 그러면 얘도 여기 노랗게는 나오지만 이게 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서 컨펌 누르면은 이게 successfully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럼 제대로 등록이 이제 완료가 되는 거고 요렇게 해서 이제 내가 등록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샵스큐에 들어가잖아요. 샵스큐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들어와 보세요. 샵스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등록한 이 상품 있잖아요. 이제 아마 싱가포르는 입력이 됐으니까 이게 여기
프로모션 건 게 확인이 되니까 여기에서 보시면은 뭐 저는 이게 썸네일형으로 보는 게 워낙에 습관이 돼 가지고 예전에는 이게 기본값이었고 이게 선택값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어 가지고 이게 기본값이고 요게 선택값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 편한 걸로 보시고 이거나 이거나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냐면 더보기란에 있어요. 여기 보면 라이브 프리뷰라고 나오거든요. 라이브 프리뷰 누르시면은 내 상품이 쇼피에 등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이게 사이트로 이동이 돼요. 근데 저는 이게 그 약간 정상적인 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나올 거예요. 내 상품이 등록돼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라이브 프리뷰를 눌러보시면은 내 상품이 등록이 된 게 여기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모든 나라 다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그나마 이게 좀 괜찮아가지고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라이브 프리뷰를 딱 누르면은 음, 아, 태국이군요. 여기에서 라이브 프리뷰 누르면은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여기에서 또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한데 또 여기 보시면은 카트 담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로그인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내가 이 샵에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샵의 상품들은 이거 담는 이 내용이 아예 없어져요. 안 보여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자기가 로그인을 하고서는 그걸 잊어버리고, 선생님, 저 왜 카트 담기랑 구매하기 버튼이 안 보여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거는 내 물건을 내가 로그인했을 당시에 내 물건을 내가 직접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물건에 이게 표기가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저도 로그아웃이 된 상황이거든요. 로그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로그인을 하면은 저도 이게 안 나와요, 이제. 근데 로그인이 안 됐기 때문에, 마침 또 로그인 하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아, 안 되겠군요. 여러분들은 해보세요. 아무튼. 이게 로그인 돼야 돼요. 내 걸로 로그인을 안 해가지고. 틀리면 이런 거 나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적어놔라. 하도 안 쓰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걸로 들어가 볼게요. 다른 그 계정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오는 건데,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이거 안 나와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상품 등록하는 거는 배우셨으니까 이제 많이 해보세요. 이거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해봤으니까 쉽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저도 처음엔 너무 어려웠어요. 당연히 어렵죠. 이거 쉬우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거를 저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스킬이 늘어난 거고 그 사이에 내 노하우가 생긴 거고 하는 건데 당연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쇼피 만난 지 몇 달 됐어요. 거의 한 달밖에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어려운 건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거 계속 그 해 나가야 이게 익숙해지고 그래야 내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보다 더 부딪히는 것들이 많을 거고 더 경험치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 안 됐고 또 특성상 지금 오늘 안 들어오셨는데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도 여기 있는 영어가 어렵대요.
그분은 한국어로 이걸 번역해 보는 것도 되게 번역 자체도 되게 이상하게 되다 보니 더 헷갈린대요. 근데 영어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렵대요.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영어를 배운 사람도 어렵대요, 여러분. 네. 그런 플랫폼을 영어를 1도 모르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 그래서 이왕이면 영어로 꼭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상품을 많이 등록하시고, 디스카운트 프로모션도 많이 적용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그런 그 엑셀 파일에서 계속 마진값도 많이 설정해 보시고, 검색도 많이 해 보셔서 조절도 많이 해 보시고, 이거 많이 하시면 분명히 내 것 되실 거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네. 오늘 한 거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짧게 또 Q&A 한 다음에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쓰고 계신 거죠? 어, 네. 벤치마킹이나 찾아놓으셨으니까 거기에 있는 제품들 많이 보시고 거기 있는 거 많이 등록해 보시고 사실 내가 주력인 샵을 주력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 2 개, 3개 정도는 열심히 하시는 게 맞는데 여기서 나머지는 주력이 아니니까 내놓으면 안 돼요. 그냥 등록할 때 어차피 똑같이 등록하시고 디스카운트 프로모션 할 때 똑같이 디스카운트 프로모션 넣어 주시고 하시면은 사실 이게 한 2개 뭐 이런 국가만 너무 열심히 할 필요는 없고 이걸 다 하되 그중에 공부가 필요한 국가만 내가 한 2가지 정도 정하시면 돼요. 모든 국가가 다 똑같은 환경이거나 똑같은 문화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태국 같은 경우는 왕정주의니까 그러한 그 환경이나 뭔가 문화가 좀 우리랑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그 나라도 쪼끔 자기만의 그런 스타일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비슷한 결을 가지고는 있지만 완전히 좀 다른 민족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나라에 맞춤형을 해야 되니까 공부는 쪼끔 필요하기 하죠. 이 8개 나라를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그중에 2개 정도 특성이라든가 요즘의 트렌드라든가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좀 그 검색해 보거나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근데 나머지도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디스카운트 프로모션 다 해야 된다. 예. 아. 어떻게 해 드려야 될까요?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오늘은 그럼 종료를 하고요. 정주현 대표님 오프라인 제가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 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미 오기 시작이 됐고 오실 분들은 다 오셔 가지고. 박코치님 차단이 그게 이 오픈톡이다 보니까 아마 그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직접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네.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종료하겠습니다. 상품 등록은 하루에 못해도 3 개씩은 하셔야 되는데 하루에 몇 개 정도 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좀 나쁘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 음. 그래도 하루에 한 나의 마음은 5 개인데 여러분 몇 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 좀 해 봐 줘요. 3 개? 5 개? 저는 5 개. 이게 전업이면은 전업이다움 10 개. 이거 진짜 하셔야 돼요 진짜로. 정말 이 상품만 정말 열심히 등록하셔도 이제 좀 있으면 6월 6 일이에요. 맞아요. 그쵸? 그럼 3 개부터 시작해 볼까요? 근데 이게 5 개를 올리면은 또 금방 더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럼 최소 3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으로 그럼 일주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5일이잖아요. 그러면 5, 30, 15개 정도는 한 주에 하실 수 있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적 개수가 중요하니까. 예,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엔 더 쉽게 등록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